안녕하세요. 토우TV입니다. 공동주택 초보 격리를 위한 내비게이션 토우TV 시작하겠습니다. 좋아요 한번 눌러주시고 시청 부탁드립니다. 부가 순서 개정편 두 번째 영상, 이번에는 말일자 전표에 대해서 한번 말씀드리려고 영상 업데이트해서 찍어봅니다. 자, 진도 나갈게요. 말일자 전표, 그러니까 부가라고 하면 제가 한 달의 비용을 집계를 해서 입주민한테 정해진 규정에 의해서 배부하고 그거를 다시 수납하는 그 1년의 과정을 다 부가라고 했죠. 그러면 그 전달에 발생한 비용 중에 발생을 말일자에 하는 게 있어요. 일반적인 거래가 발생하면 다 우리가 비용을 발생하는 그 회계상 전표를 입력하잖아요. 근데 얘는 정확하게 얘를 거래가 계약된 것들에 대한 것들은 그 말일날 발생을 비용을 짓게 해줘야 그 달 비용에 누락이 없겠죠. 대표적인 것들이 얘네들입니다. 하나, 둘, 셋, 넷, 다섯. 그 다음에 참고로 별도, 사용료, 별도 부가라고 하죠. 요것들을 말일자에 넣어 주셔야 돼요. 자, 이제 보면 성급비용. 성급비용 같은 경우는 예를 들어서 보험료를 연간 계약을 합니다. 그럼 연간 계약을 하면 이게 12달에 걸쳐서 실제 보험료를 효과가 발생하는 거죠. 그러면 12달 동안 얘를 한 달에 몰아서 비용을 발생하는 게 아니라 나눠서 비용을 합니다. 그래서 성급 비용을 먼저 하는데 얘가 발생할 때는 발생 시 보험회사하고 계약을 해서 돈을 입금해요. 그러면 성급 비용 자산의 증가, 유동자산으로 하는 거죠. 그러고 나서 예금이 나갑니다. 이거는 자산이에요. 비용이 발생 안 됐어요. 제가 말했잖아요. 부가는 비용의 집계라고. 그러니까 얘를 비용을 집계 해줘야 돼요. 그래서 얘를 말일날 비용 계산을 합니다. 말일자에. 그럼 성급비용에 12달 나눴으니 10만원씩이죠. 그러면 성급비용이 10만원이 줄어듭니다. 10만원만큼 보험, 화재보험, 보험료 또는 보험비, 이거는 각각 아파트마다 좀 다를 수 있어요. 어쨌든 보험료, 아니면 화재보험료 이렇게 하는 데도 있고, 그래서 비용을 발생하면 이거를 이 금액만큼 비용이 합산돼서 입주민에게 부과가 되겠죠. 그 다음 두 번째 미지급금. 얘는 청소비, 경비비, 소독비, 이거는 실제 업체가 그 달에 비용을 대금을 지급하면 비용에 포함이 됐겠죠. 근데 대부분 공동주택이나 집합건물에 여유자금이 부족하거나 아니면 여유자금을 확보를 해서 전기료나 수도료처럼 금액이 큰 게 나간 다음에, 그리고 나서 얘네들을 입주민한테 관리비를 다 수납받고 나서 지급하는, 즉 다음 달에 지급하는 그런 처리를 많이 해요. 이걸 다음 달 10일 날. 그래서 청소비, 경비비, 소독비, 그 다음에 사용료 같은 경우는 전기는 계약에 따라 좀 다를 수 있어요. 전기료가 그 다음 달 초에 나가는지 아니면 월 말에 나가는 건지 그거에 따라 좀 다를 수 있고, 어쨌든 그 달에 발생한 비용은 그 달의 비용을 발생해 줘야 되죠. 그래서 그거를 뭘로? 미지급금 또는 미지급 비용으로 합니다. 근데 엄밀히 말하면 비용이 발생이니까 미지급 비용으로 하셔도 돼요. 근데 미지급 금으로 하는 경우도 있어서 제가 같이 이렇게 썼어요. 그러면 얘는 청소 용역은 다음 달에 지급하기 때문에 비용을 다음 달에 발생시키면 입주민한테는 그 달에는 청소비를 발생 안 하게 됐죠. 그게 안 되기 때문에 이번 달에 발생한 비용은 이번 달에 발생시켜야 됩니다. 그거를 말일자 회계 비용을 계산해 놔야 되죠. 그래서 그거를 하나만 쓸게요. 청소비를 만약에 100만 원을 계약을 했어요. 그럼 얘는 미지급 비용 100만 원. 솔직히 그 일반 기업에게는 미지급 금과 미지급 비용을 엄밀히 나누고 있지만 공동주택은 그런 개념은 없어요. 미지급 비용 쓰시는 게 더 맞겠고 미지급 비용으로 쓰셔도 됩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뭐 경비비나 소독비나 아니면 전기료도 마찬가지. 전기료도 비용을 발생시켜놔야 입주민한테 비용을 집계해서 부과하죠. 그것도 미지급 비용 다음 달에 나가면 이렇게 합니다. 대체적으로 전기료나 사용료 같은 경우는 그 말일자에 자동이체 되는 데가 있고 아니면 그 다음 달에 나가는 데가 있긴 한데, 말일날 만약에 빨간 날이다 그러면 그 다음 달에 나갈 수 있어요. 그럴 때는 미지급 비용 설정하셔야 됩니다. 여기서 미지급 비용은 2월 출금 시예요. 출금 시. 이거는 주민부담금. 원래는 근로자부담금하고 근로자부담금은 뭘로 합니다? 예수금으로 하죠. 예수금으로 집계했다가 다음 달 납부하죠. 10일 날. 얘도 2월 10일입니다. 근데 주민부담금은
근로자가 납부하는 것 뺀 나머지는 주민부담금으로 이해하셔도 돼요. 국민건강고용산재. 여기서 산재는 사업주가 무조건 100% 부담하는 거고요. 그리고 하다 보면 그 국민하고 건강, 고용 이 중에서 자동이체에 출금하면 250원 할인되는 게 있어요. 이게 고용하고 산재였던 것 같긴 한데 그런 거는 여러분 잡수익 처리하던 거 아니면 비용 발생할 때 아예 빼셔도 돼요. 그리고 여기서 국민건강고용산재 부분을 주민부담금을 발생시키죠. 얘도 그러면 보세요. 2월 출금이에요. 그럼 이 비용이 발생한 거는 다음 달이 넘어가는 거죠. 이연이 되는 거죠. 비용은 발생하시고 그래서 국민연금, 뭐 건강보험 이렇게 비용을 다 발생시키고 대변은 미지급 비용. 그래서 비용을 다음 달에 지급한다. 그죠? 그래서 얘는 부채예요. 얘도 부채고 납부해야 될 채무를 지는 거니까 부채고 여기는 다 비용을 발생시킵니다. 그리고 또 충당금, 연차와 퇴직급여 충당금, 수선 충당금, 장기순 충당금. 자, 만약에 수선 충당금 있을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고 그 다음에 아파트가 그 새로 입주한 후 1년 후에 준공일기 중인가 하여튼 그 장기수선 충당금을 적립을 하죠. 얘는 무조건이에요. 얘는 선택이에요. 아파트의 규약에 수선 충당금 있으면 하는 거고 만약에 없으면 별도 충당금은 하진 않아요. 장기수선 충당금 무조건. 그 다음 퇴직 충당금과 연차 수단 충당금 얘도 마찬가지. 이것들을 매달 금액이 정해져 있어요. 그죠? 이거는 금액이 정해져 있어요. 대부분 정해져 있고 얘를 비용을 발생시켜야 돼요. 그러면 충당금이니까 부채니까 대변에 부채가 발생하겠죠. 그래서 장기수선 충당금 하나만 할게요. 장기수선 충당금 1200 그죠? 1200으로 비용을 발생시킵니다. 그리고 장기수선 충당금 또는 장기수선 충당비로 하는 데도 있어요. 이름 용어는 조금씩 다를 수 있어요. 근데 그 이름을 보고 아 얘가 이 계정이구나 하고 알면 돼요. 그 다음에 감가상각비는 직기나 비품 같은 거를 사면 얘를 감가상각을 하죠. 원래는 살 때 예를 들어서 직기비품으로 사잖아요. 직기비품으로 구매를 해요. 그럼 자산의 증가, 예금이 나가죠. 근데 얘는 자산이지 비용이 아니잖아요. 비용을 발생시켜야 되니까 얘를 직기비품 감가상각 누계액으로 자산의 차감 계정을 만들고 그 다음에는 감가상각비를 발생합니다. 감가상각비 이것도 잔존 가치는 0원이고 잔존은 0원이에요. 우리는 정액제고 같은 금액으로 나눠서 해요. 그리고 그거를 직접 감가상각이 아니라 간접이죠. 간접법으로 우리가 이렇게 감가상각을 합니다. 이거 기업회계 기준이니까 기억하시면 돼요. 그리고 별도 사용료가 있는데 얘는 운동시설이나 주차료 같은 경우는 별도 사용료는 우리가 구분해서 징수를 합니다. 이거는 별도 사용료는 거의 어디다 넣어요? 별도 금액으로 넣습니다. 별도 금액으로 넣는 거는 그 해당 세대만 전체적으로 나누는 게 아니고 그 신청한 세대만 직업 작업을 해서 관리비를 부과할 때 쓰는 게 별도 금액입니다. 그 정도 알고 계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러면 여기까지. 오늘도 실력을 키워 화이팅! 좋아요, 구독, 공유, 알람 신청 부탁드립니다. 또 뵙겠습니다.